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인생의 부조는 상대와 나를 비교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삶은 시작부터 불행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제 경우 세상에 태어나던 순간부터 함께 해온 비교 대상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분 차이로 세상에 먼저 태어난 쌍둥이 언니입니다. 저희는 같은 날 같은 배에서 태어났을 뿐 닮은 점은 하나도 없어요. 언니는 부모님께서 좋은 DNA를 물려줘 태어났지만 저는 남는 DNA로 태어난 존재죠. 누가 봐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서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히 언니에게 더 쏠리게 되었어요. 그녀는 얼굴도 예쁘고 애교도 많고 공부도 잘해서 외향적이에요. 하지만 저는 키만 커서 같고 얼굴은 그저 산처럼 평범해서요. 또한 결정적으로 공부를 잘 못했어요. 우리 자매의 인생이 더 격차를 보인 건 대학 입학부터였어요. 언니는 S대 영문과에 합격했지만 저는 전문대 미용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누가 봐도 명확한 레벨 차였죠. 언니가 대학에 합격하자 엄마는 마치 인생 게임에서 최종 승리자인 것처럼 갑자기 의기양양해졌어요. 딸만 2명 낳았다고 자랑스럽게 손주 타령을 하며 엄마를 압박한 친할머니와 그와 비슷하게 신경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며 엄한 시집살이를 시켰던 고모들 앞에서 더욱 그랬죠. 이 여자애들아, 지금까지 아들이 나오지 않은 탓에 저렇게 나를 무시해왔지. 근데 봐라, 니들이 무시한 내 딸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에 합격했다 이거야. 모를지언정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좋으셨겠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솔직히 조급해요. 명문대에 입학한 언니만큼은 아니었지만 저도 나름대로 수석으로 대학에 합격했는데 축하 한마디 없는 건 너무하잖아요. 더구나 엄마는 지인들한테도 제 합격 소식을 알리지 않았어요. 혹시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을까봐 즉시 언니의 이야기로 빗대며 덮어쓰우려고 하며 마치 언니로부터 받은 영광이 듣보잡 대학에 합격한 저로 인해 퇴색될까 두려운 사람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죽을 만큼 열심히 공부했어요. 2년 동안 내과 서비스터프로 근무하면서 졸업 전에 교수님 추천으로 유명 헤어샵에서 4배치 인턴십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헤어샵으로 유명 연예인들이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소속 디자이너들의 영광과 대격 직원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말단 직원들의 상황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은 박세였지만 월급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곳이나 지역 헤어샵에서도 비슷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디자이너들 아래에서 직접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얻을 수 없는 경험이었기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스텝으로 근무하면서 제가 처음 출근하고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시키지 않은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래야만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명문대학교를 가지 못했지만 제가 선택한 분야에서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이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출근하면 가장 먼저 청소를 하고 그날 사용할 제품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디자이너 쌤들을 보조하면서 손님을 응대하고 샤워, 머리 감기, 청소 등을 담당했습니다. 헤어샵에서 가장 흔하고 티낼 일들이 모두 있다고 보면 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스태프들은 앉아서 쉴 수가 없는데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러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솔직히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녀야 겨우 성명을 이룰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발이 부은 채로 구두가 안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1년 365일 운동하시는 것 같았죠. 특히 내 담당 디자이너는 매우 깐깐한 분이라서 다른 동료 스태프들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너무 힘들었고 매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깐깐한 샘 밑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울기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덕분에 보람도 컸어요. 스텝 중에서 가장 먼저 스타 딱지를 떼어낸 적이 있었는데 그날이 제가 헤어 디자이너로 승급한 날이었어요. 내 조 고객은 우리 샵의 탑 디자이너이자 내 담당자였죠. 주문은 간단했어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로 커트를 해달라는 거였죠.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이건 뭐 실집에서 주문 받으러 온 직원한테 아무거나 주세요 하는 셈이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얄미운 주문을 한 셈이 조금도 밉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울컥할 정도로 고마웠죠. 제자를 위해 휴무의 매도 샵을 찾아준 셈의 마음을 알 것 같았거든요. 아직 지명도 없는 초보 헤어 디자이너인 제자를 응원하려는 그 마음을 해서 평소 셈을 보면서 느꼈던 셈의 분위기를 살려보기로 했어요. 가위질을 잘라나가 머리카락이 바닥에 쌓여갔고 드디어 끝이 났죠. 뒷정리를 하고 거울 속 셈을 보았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것이 제대로 나온 것 같아 일단은 안심이 되었죠. 중요한 건 그분의 생각이었죠. 선생님은 고개를 살짝씩 돌려보며 커 상태를 상태대로 살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어찌나 떨렸는지. 콩닥콩닥 심장이 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그때 어짜 쌤이 흐뭇하게 웃으시더니 좋은데. 아주 마음에 들어. 앞으로 내 머리는 수연 씨한테 맡길게요. 클 3회 이러시. 지 뭐예요? 그 순간에 눈물이 왈칵 흘러내렸어요. 너무 기뻤기 때문에 웃고 싶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더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은 느낌이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스승께서 웃을 때 그 모습을 처음 봤을 때였죠. 샵에서는 얼음 왕자로 불릴 만큼 차갑시고 학구열이 높으신 분이셨거든요. 탑스타 남자들에게도 절대 뒤지지 않을 만큼 오라가 강한 분이셨죠. 그런 선생님이 나를 보고 웃어주셨다는 사실에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설레게 만든 샘은 현재 내 남편이 되었어요. 샘이 말한 대로 샘의 헤어는 평생 제가 맡게 된 것이야. 그때부터 우리 사이는 연인으로 발전했고 3년 뒤 결혼 약속을 했죠. 그래서 우리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인사를 나서기로 결정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연애 초부터 이미 시동생과 누나, 동생처럼 친한 사이였고 시부모님과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어서 시댁에서 결혼 승낙을 받을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를 아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수락해 주실 것이라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 집은 반대였어요. 우리 부모님은 남편의 직업을 이유로 반대하셨다고요. 남자가 미용 산업에서 일한다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해봐도 사람들은 거들었지 않았어요. 우리 딸도 똑같은 직종을 택했는데도 사회적 지위로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옳은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부 모순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 집에서 환대를 받아 예의 바르게 대접받았는데 남편은 제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다며 거부당했다고 해서 남자 앞에서 자존심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전혀 기색을 보이지 않고 꾸준히 우리 집을 찾아와서 거만하지 않고 제 부모님을 성의껏 대해 주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남편의 노력 덕분에 우리 결혼이 승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신혼집은 친정 근처에 있었는데 친정 엄마가 결혼을 승낙해 주시면서 어떤 조건을 두었던 거예요. 남편이나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라서요. 엄마의 목적은 사위인 제 남편이었어요. 모임에 나가기 전 공짜 머리를 할 때나 김장할 때 배추, 한국어나 양형 버무릴 소니가 필요하다거나 택시비를 아껴줄 공짜 기사가 필요한 때 곁에 있어줄 수 있어야 해. 이구 부려먹을 양은 어떤 거지? 엄마한테는 꿈처럼 생겼던 거야.
부려먹을 뭐든 같은 사회가 필요했었어. 솔직히 화가 났지만 아들 없는 처가에서 아들로서 살 수 있어 다행했지. 남편을 보며 할 수 없이 참기로 했어. 장인, 장모에게 사랑 대신 내가 더 내 남편을 위해 주면 되리라 생각하며 살고 있어.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엄마, 아빠도 둘째, 사회의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하며 생각도 했었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부부는 다녔던 헤어샵을 그만두고 집 근처에 가게를 오픈했어. 규모도 작고 홍보가 부족했기에 고전을 겪었지만 신랑만큼은 자신 있었어. 한두 달 적자를 버텼는데 다행히 수년간 남편의 지원으로 버티다가 연예인이 샵에 방문하면서 입소문이 나 자주 다른 고객들이 찾게 되었어. 스타들이 많이 오다 보니 현재는 강남조차도 예약하기 어려운 헤어샵이 되었어. 개업한 지 3년 만에 성공을 거뒀지만 그때는 꽃길만 걸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어. 뭐예요? 언니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가 형부와 남편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니가 2년 늦게 결혼한 후부터 차별을 시작했어요. 형부는 영국인인데 언니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 교환 교수로 왔어요. 엄마는 외국의 대학 교수인 큰 사위를 엄청 존중해요. 음식에 대한 섬세한 취향을 이해하고 한식이 맞을지 걱정하면서 궁중요리까지 배우고 먹이려고 해요. 게다가 어딜 가도 교수라며 자랑을 하는데 누가 봐도 엄마의 아들인 줄 알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먹는 것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옳지 않아요. 어느 날 남편이 오픈 준비를 하는 도중 갑자기 우리 집에 가야 된다며 허둥지둥 나가 버렸어요. 원래 약속한 하프 예약 시간을 불문하고요. 제가 우리 집안이 정리돼야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계만 보며 답답한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갔다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남편을 끌고 가야 했던 하프 예약 시간은 다 갔네요.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난 후에 취소했어요. 생각이 났어서 엄마에게 전화해서 한바탕 해보고 싶었지만 그냥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친정에 가보고 싶다 생각했을 때 남편이 파김치로 돌아왔어요.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말이에요. 여긴 어디야? 뭐 하다가 어깨가 이 모양이 돼 남편은 대답할 기운도 없다며 그대로 소파에 툭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아직 한 끼도 못 먹었다며 짜장면이라도 시켜달라고 했어요. 순간 열이 확 올랐더라고요. 이 시간까지 엄마가 밥도 안 줬는데 지금까지 뭐 했니? 얘기를 들어보니 허리 아픈 아빠의 창고방을 도배해주고 왔다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아니, 그렇게 고생하고 왔으면 적어도 밥은 먹어야지. 어떻게 일을 그렇게 부려먹고 새 밥도 안 먹어. 그런데 더 화나는 건 뭘까요? 아셨어요? 남편이 오고 얼마 안 돼서 언니의 SNS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친정 부모님들과 함께 언니와 형부가 친정집 식탁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삼계탕을 먹는 사진이었어요. 엄마표 삼계탕 사랑은 장모, 더군요. 해가 지기 전까지 냉장고에 붙어 있더라고요. 삼계탕을 해놨으면 당연히 제 남편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자기들만 처먹고 있는지 하루 종일 잊고 서만 서서 근근한 거 보니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밖으로 나와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오늘은 제대로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어요. 엄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큰 상의 삼계탕 그래 먹을 정신은 있고 작은 상에서 밥 해줄 정신은 없어. 큰 사회처럼 놀러간 것도 아니고 아빠 대신 하루 종일 도배하러 간 사람을. 정도 밥은 먹여가면 부린다 그런데 하물며 사회한테 어쩜 그래? 아침부터 만들어 먹었으면 밥은 먹여주는 게 낫지 않나? 엄마가 형부하는 거만큼은 바라는 것도 없어. 그래도 사람 대접을 해줘야 할 거 아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이구, 국가 토배 주며 놓고 유세념하는 사람. 너무 오래 붙잡는 것 같아서 일부러 보내줬더니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걸 하디하여 감옥 배움과 꼭 이렇게 티가 난다니까. 너도 똑같아.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렇게 먹고 싶으면 내 가족이 옆에 있는 영양센터에서 시키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삼계탕 하나에 대해 그만큼 소란을 피우다니. 그리고 남편도 참 그렇다. 삼계탕을 먹고 싶으면 장모님께 저도 한 그릇 주세요 하면 되는 일이지. 여기서는 찔끔거리지 않고 나가더니 너에게 가서 친절하다고 한 뒤에는 나를 꾸짖어. 못마땅하다. 정말 엄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걸 직접 입으로 달라고 말해야지. 말 안 해도 당연히 주어야지. 그리고 그 일은 거기서 발생한 일인데 여기서 한마디도 못했어. 엄마의 잘난 큰딸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내가 이해한 거야? 됐다.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엄마야말로 이건 정말 알아야 해. 모든 관계는 기브 앤드 테이크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담담하게 울었어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내 남편이 여형보다 먼저 우리 집에 왔지만 닭 한 마리라도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사회사랑은 장모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엄마는 채 남편을 홀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려먹는 건 얼마나 억지로 부려먹는지 내 남편이 너무 불쌍할 정도였어. 언니랑 저를 차별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내 남편까지 나와 같은 취급을 받는 건 도저히 참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런 관계를 이어간다면 남편과 나는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결심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상처만 주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거절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우리 친정의 발길을 끊고 살았어요. 남편에게 걸려오는 엄마 전화주 번호에서 모두 차단했어요. 어느 날인가 친정 엄마가 가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웬일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주말에 남편이랑 집에 좀 들라고 하더군요. 뭔 바람이 불어 저러나 했더니 글쎄 그날이 엄마 생일이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 넘어가라고 했는데 얌전히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남편이 그러는 것 아니라며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 성화에 별 수 없이 춘향이 수청되는 심정으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웬일로 엄마가 현관까지 나와 우리를 맞아주더라고요. 한편으로 형부 안 된 찬바람이 쌩쌩 불어서 중략.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는데 아마도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밥 먹는 중에도 제 남편을 챙겨주는 정도로 불편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반찬을 서빙해주는 등 우리 사위, 우리 삼이란 노래를 부르시는 것까지도 있었죠. 이 정도면 무섭기까지 했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가 저러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최근 영국에서 사돈 내외가 왔을 때 사부인이 그렇게 언니를 마땅하게 대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정에 비춰지듯이 알게 되니 언니는 지금까지 시어머니로부터 괴롭힘과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해요. 엄마는 이 상황을 몰랐었는데 우연히 그 일을 목격하고 화가 난 엄마는 형부를 나무랐어요. 그런데 의외로 한국말을 잘하는 형부가 상황을 모르는 척하기 시작했어요. 무의식적으로 당했다는 게 들킬까 봐요. 엄마는 언니에게 이혼하라고 충고했지만 남편 덕에 교수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언니가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대요.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건데 무지하고 돈이 없는 엄마와 아빠 때문 아니겠어? 라고 하더래요. 부모를 잘 만난 동기들은 나보다 더 나은 성취를 내었지만 전임자를 차지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또 나에게 무슨 요구를 하나요? 그런데 비밀의 구석은 내 이기적인 남편이 소파에서 쉬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엄마는 얄미운 큰 사위를 돌본다는 듯이 내 남편을 챙겨주시게 되었어요. 5시까지도 안 됐어요. 자기들 일은 자기들끼리 해결할 거라고 했지만 중간에 내 남편을 넣어버렸죠. 그렇게 불편한 저녁 식사를 견디고 선물 증정식이 있었어요. 평소와 같이 안주머니에서 작은 보석 상자를 꺼내 엄마에게 건네주었어요.
그것을 보고 엄마는 기뻐하셨지요.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니 딱딱한 무언가가 들어 있었죠. 그건 한 묶음의 긴 머리핀이었어요. 엄마가 사나운 표정을 짓자 허공에 말았어요. 형부는 고급 머리핀을 한 점 사단을 그렇게 견아미를 베풀기 일쑤였다고 해요. 그리고 장모님께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찾아다녀 남대문 시장을 4바퀴나 돌았다며 말을 이었죠. 솔직히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문화 차이인지 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부는 언제나 소박한 선물을 사오셨거든요. 그러나 일련의 사건이 있었기에 엄마는 조금 기대했을 거고, 그래서 형부의 부인 중에는 행동에 그날따라 유독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저를 툭 치더라고 해요. 엄마 기분 푸는 게 얼른 선물을 사오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내 내밀었어요. 돈 봉투를 보자 엄마는 화색이 돋았어요. 이런 건 바로 확인해야 한다. 며 봉투를 열던 엄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썼어요. 봉투에 500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권이 들어 있었거든요. 엄마는 너무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나, 내가 실수를 했네. 엄마 미안해. 내가 봉투를 잘못 꺼낸 것 같아. 이건 우리 시어머님들을 위한 선물이야. 엄마 거니까 현금으로 넣었어. 괜찮아. 전에는 엄마 손에 들린 봉투를 뺏고 10만 원이 된 돈 봉투로 바꿔줬어요. 현금이라는 소리에 내심 기대했던 엄마가 낸 봉투를 열어보니 얼굴이 망가져 있었어요. 뭐야, 고작 10만 원이야. 네 샤머니 선물은 500만 원짜리 크루즈 한 권이잖아. 고작 10만 원. 너 지금 엄마 손에 들린 거라도 거냐? 네가 이러고도 내 딸로 말할 수 있을까? 엄마는 살아온지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런 일로 속상해하고 불평해? 제가 30년 가까이 엄마에게 받은 대접을 생각하면 왜 엄마가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서로 다투면서 왜 그랬어? 남도 아니면 어린애도 아닌 서로 엄마라면서 왜 그랬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 마음에 상처를 주기 전에 그 정도로 서운해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10만 원 밖에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며 돈을 벌어 엄마한테 모든 역할을 다 하면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관계는 주고받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게 잘해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생일에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며 발 마사지 기계도 사주시고 식사도 구워주시면서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주시곤 하십니다. 명절 때라도 쉬라고 일부러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시면서 하늘과 땅 차를 구입하여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엄마를 생각해 준 적이 있었는지 감차 짝사랑만 하고 있습니다. 언니만큼 엄마에게 보답하는 것이 내 의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대해선 안 돼요. 이분은 비싼 몸값을 지닌 엄마 같은 분이니 함부로 다가가지 마십시오. 부르는 사람이 아닌 운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면 대리기사를 불러야 하고 김장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도우미를 찾아야 해요. 나의 남편을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닌 존중해 달라는 얘기야. 어느 날 일로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친정을 나갔어요. 남편은 들어가서 사화하자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긴 싫다고 했어요. 나도 남편도 함부로 다루는 나의 부모, 저도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얼마 후 언니는 결국 별거를 시작하게 됐고 형부는 갑자기 영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언니하고는 이젠 못 살겠다고 해요. 결국 엄마의 자랑이었던 언니는 하루아침에 엄마의 절망이 되었죠. 남편과 나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변한 것이 있다면 배에 약간씩 불려가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제가 임신했거든요. 아이를 낳아봐야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소문을 듣는데 그게 맞을까요? 저는 그걸 적용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엄마를 용서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지금은 그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집중하고 싶어요.
나의 곁에서 세상을 모르고 잠들어 있는 남편과 뱃속의 아이에게 말하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